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일정 확인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함께 분석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주목해야 될까요? 예, 먼저 이제 9월 1일입니다. 오늘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53개 종목이 그 2차 거래 일시 좀 중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그 국내에서는 산자부에서 8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. 이게 지금 이번 달 말고 지난달에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준을 통해서 9월까지 분위기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반드시 파악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금일 이제 뭐 산자부에서 발표가 되긴 하지만 아마 전년 동월 대비 한 선박과 반도체 자동차의 경우에는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월 대비 선박만 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 번째로는 오늘 미증시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니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넥스트 트레이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범 6개월 차를 맞은 넥스트 트레이드 오늘부터 5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로 정지하게 됩니다. 15%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먼저 그 지난달 20일입니다.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원래는 YG 플러스 등의 한 26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종목을 넥스트레이드에서 일단은 지금 그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었고 오늘 2차로 53개 종목이 거래를 한시적으로 좀 제외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것도 그 지금 확실하게 뭐 그 기준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달 30일까지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차 제외 종목들, 대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HJ 중공업, 그리고 하나엔진, 풀무원, 산일전기, 두산퓨얼셀, 대신증권 등의 한 2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에서는 이제 로보티즈와 그 현대힘스, BHI, 코나이, 헥토 파이낸셜, 올릭스 등의 그 31개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들 모두 좀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져줬고 그러면서 좀 상승폭이나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외하는 이유는 앞서 그 넥스트레이드 한도 관리를 위해서 매매 체결 대상 종목 축소 목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제7조의 3제 2항에 따라 다자가 매매 체결 회사에 대한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본다 하면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 1일 평균 거래량 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15% 초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였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%의 룰을 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 종목별 6개월 정도의 평균 거래량을 통해서 전체 거래량 30%를 초과를 하면 여기에서도 좀 룰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2차 제외 외에도 추가 제외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거래 대금이 그 넥스트레이드 거래 대금이 시장 점유율이 올해 출범을 했을 때 첫 달에 한 3.8%밖에 되지 않았는데 석 달여 만에 한 40% 진입할 만큼 굉장히 좀 활발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렇게 좀 보여졌냐 하면은 낮은 거래 수수료가 좀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프리 애프터마켓에 대한 된 거래 시간 그리고 증권사의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해서 SOR이라고 있습니다. 이거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 유입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좀 제외됐다 보니 약간은 조금 그 투자를 할 때 오히려 프리마켓 때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결국은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영원히 뭐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. 향후 거래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제외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될 가능성과 연장 가능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일까지라고 30일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넥스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그 체크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넥스 트레이드에 따른 분위기가 크게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좀 투자 관점을 계속 좀 이어가시고요. 좀 체크만 해두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넥스트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 확인해봤고요. 바로 이어서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예, 화요일은 8월 미국에서 8월 S&P 제조업 PMI 확정치가 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보게 된다면 예측치에서 53.3을 좀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8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측치는 한 8.9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좀 공개가 됩니다. 그래서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도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니 이 내용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중국에서는 전승절 행사가 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열병식이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좀 민감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뭐 언급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FOMC 회의 2주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뭐 베이지북부터 해서 고용 지표까지 나오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목요일 일정 확인해 보시죠. 예, 미국에서 8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50.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보다는 좀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외에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좀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하웨이에서 그 트라이폴드 폰이라고 해서 두 번 접는 폰입니다. 그 두 번 접는 폰인데 여기에 그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갤럭시 S25 펜 에디션과 AI 탑재된 프리미엄 태블릿 탭 S11이 공개가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. 미국에서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목요일에 굉장히 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언급을 해주신 내용입니다. 목요일에는 화웨이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, 그러니까 트리폴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.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하게 되는 건데요.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 선제적으로 출시해서 가격을 좀 낮춘 다음에 시장을 좀 선전하겠다,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요즘 또 시장에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종목들인데 투자 전략과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볼까요? 먼저 어떻게 보면 폴더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각각 기업마다 좀 특징이 다르니까 이 점 먼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화웨이의 그 트라이폴드폰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가격이 전작 대비 100만 원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갤럭시 G 트라이폴드 폰이라는 이름으로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살펴본다 한다면 무선 충전과 무선 충전 공유 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뒷면에 그 갤럭시 버즈 등의 기기 등을 올려두면은 또 무선 충전 공유 기술 등이 좀 지원이 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품 가격은 대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뭐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폴더블 폰에 관련된 분위기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분기 때까지 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. 그래서 31% 기록을 했고 이게 지금 갤럭시 Z 폴드
S7과 폴더블 폰 판매량 호조에 따라 점유율이 좀 상승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트라이브 폴드 폰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에 지금 또 애플 역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도 내년 출시 기대감이 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국내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나 힌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B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BH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독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긴 했는데 동사가 FPCB 점유율을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 내부의 100% 그리고 외부의 한 80% 수준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통해서도 갤럭시 G 시리즈의 FPCB를 좀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라이 폴드 폰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수혜받을 수 있는 기점이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하는 힌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외장 힌지는 그 KH 바텍이 좀 진행을 하고요. 내장 힌지는 파인 엠텍이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H 바텍의 경우에는 계속 좀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파인 엠텍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목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1차 벤더를 통해서 폴더블용 백플레이트 그러니까 내장 힌지에 대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만 그 힌지 하나만 들어갔다 한다면은 트라이폴드 폰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한다면 2개 들어가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파인 엠텍도 같이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부품이 더 늘어나는 만큼 부품 관련주들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? 예, 미국에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IFA 2025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SM에서 에스파 미니 앨범 리치맨을 통해서 컴백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그 SM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에스파가 미니 앨범으로 금요일에 컴백을 하는데 뭐 이미 공개된 포스터 사진이나 좀 영상 클립들을 보면 미감이 또 이번에 대박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엔터주 관련해서는 한한령 변수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지금 엔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지금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내용들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 K-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K-팝을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엔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좀 공존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지금 엔터의 경우에는 좀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. 먼저 지금 SM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3분기의 경우에는 또 컴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7월에 슈퍼주니어 20주년에 대한 기념 정규 12집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. 조이, 그 보아 등의 그 앨범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컴백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이번에 에스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IP, 캐릭터 IP 매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고요. 그리고 계속 좀 포인트가 됐던 게 DOU 인수에 따른 내용들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SM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SM에 대해서 또 지금 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은 그 뭐 하이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SM 지분도 중국 텐센트에 대해서 매각을 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고 중국 진출 시 굉장히 좀 폭넓게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이 되지만 지금 또 그 김범수의 그분의 또 사법적인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발생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확정이 되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SM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인수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
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. SM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엔터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내용을 체크를 해봤을 때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사 단장의 그 전 국회의원장에 따르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개방 문화에 대해서 인식 차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로는 걸그룹 케플러라고 있는데 내달 중국 푸저우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. 그 팬미팅 관련된 부분들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잠정 연기가 됐다. 그러니까 이번 달이었습니다. 그게 잠정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달 예정이 되었던 그 드림 콘서트 개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불투명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고요. 그리고 드림 콘서트와 관련된 것도 저도 좀 포인트를 잡았는데 외국 국적 아티스트만 참가하는 것으로 이전에 좀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 이게 만약에 드림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핀 감정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엔터주가 부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 케이스, 아니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M과 뭐 엔터주의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재반영이 된다 한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외에도 지금 중국 소비주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한한령 해제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는 투자 시점에 대한 좀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 자세한 분석까지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